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오늘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화요일장. 양시장에 결국 산타랠리는 오지 않고 하락세로 장을 마치는 참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물량을 내다 팔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2200선이 다시금 이탈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1% 넘게 내리면서 어제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연말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개인과 외국인이 연초에는 다시 좀 사자로 돌아오면서 1월장에서나마 상승 내리를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하고 이주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가득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여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연락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 3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배트맨 3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배트맨 3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또 함께 꾸며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까지도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지 않고 그냥 늘 똑같은 일상 같았는데 회사에 오니까 이렇게 또 앞에 아주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도록 이런 좋은 음악도 또 깔려 있고 또 우리 위원님의 빨간 넥타이와 그리고 어김없이 또 빨간 넥타이를 오늘도 하고 주셨는데 저희 또 산타 모자도 이렇게 어우러져서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좀 맞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산타랠리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데 시장 이야기는 일단 잠시 뒤에 나눠보고요. 우리 이지원 위원께서는 크리스마스에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또 애들에게 이제 선물을 좀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같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항상 연말, 또 혹시 연휴 이럴 때 기간에 좀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마음도 좀 푸근해지고, 좀 기분도 좋아집니다. 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또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날 나와서도 좀 힘을 낼 수 있고, 우리가, 남들이 다 쉴 때 이렇게 하나도 더 뭔가를 알아가시겠다는 분한테, 좀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다. 오히려 이 연휴 기간 때 더 책임감이 조금 더, 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우리 전문가님 말에 참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내일은 미리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라고 한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은 그래도 이브니까 또 댁에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시청을 해주시면서 휴일이 지나고 나서의 시장 대비를 든든하게 해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생방송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전화하고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종목 접수해 보실 수 있고 문자는 샵 4989번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는 부과되지만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4989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무료로 연락을 주실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7글자를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은 무료로 저희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언제든지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속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또 접수를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많은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지도 이주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잠깐 도와주실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시향을 말씀드리면서 1번 안이 배당기일 전에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조정 없이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1월 달에는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좀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내 주식이 내려가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만 오늘 같은 조정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조정이고 가해를 좀 낮추면서 배당기일 또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뭐 일석삼조 효과를 좀 거치면서 꼭 필요한 조정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정은 전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거나 겁낼 공포의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맞아야 될 매를 미리 맞고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 연초에 시장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오히려 이럴 때 조정 기회를 활용해서 접근하지 못했던 주도주에 좀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못했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보이면서 내년 연말 연초를 좀 대비하신다면 이번 조정은 외국인들의 수급, 프로그램 관련된 물량 그리고 선물옵션 관련된 물량을 다 봐도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오늘 나온 조정이 1월 시장, 긍정적인 시장을 기대를 해봤을 때 참 잘 된 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좀 낙심하셨다면은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 다가오는 1월장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도 미리미리 받아가신 다음에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가시고 그리고 잠시 뒤에 저희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있고 강의 시간도 있으니까요. 함께 잘 시청해 주시면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바로 오늘 봐드릴 건데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장 먼저 부지런히 연락 주신 분 어떤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79님의 종목 봐드릴 건데요. 신송홀딩스를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매수가가 4,660원이고 비중이 20%라고 적어주셨는데 지금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저점에서 다가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신송홀딩스는 과연 좀 어떤 회사인지 이주환 전문가 통해서 빠르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 이제 식품 관련된 종목, 잘 알고 있는 신성식품의 지주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랠리를 좀 펼칠 때 가지 못한 섹터가 딱 2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섹터가 2개 있는데 이 식음료와 관련된 부분, 그 섬유부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상당히 등락이 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업종 간의 등락폭도 좀 크지 않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세가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7월 달에 큰 폭의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에서 지금 이제 시세를 크게 낸 이후에 지금 떨어지면서 보시면은, 특별하게 큰 거래량도 없고, 밑에서 받쳐주는 거래량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줄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향을 좀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지지선부터 확인하는 게 좀 우선입니다.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는 지지선을 좀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고 지금 이제 지지선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제 직전 저점 최저가 3,800원을 찍은 이후에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하락할 부분은 그렇게 가격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신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지금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0원에서 가격 조정이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을 주고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한 가격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3,800원에서 조금 하회하는 가격 한 3,500원 정도 선까지 지지선으로 좀 삼으시고요. 만약에 3,500원 지지선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가격대를 4,35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500원 정도 지지선으로 4,350원 정도 목표가로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펀더멘탈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350원 정도 반등권에 올라오면 일단 청산하고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송홀딩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지선을 3,500원을 잡아드렸고 목표가를 4,350원을 세워드렸는데 혹시라도 매수 가격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9479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일 모레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지환 전문가의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아주 장기적인 전략도 한번 세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연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CJ 시푸드요. CJ 시푸드는 매수는 얼마에 하셨어요? 3,000원에 20%요. 3,000원에 20%면은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내려가네요. 네,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이지환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어떻게 알고 매수하셨어요? 그 전에 좀 갖고 있다 팔고 다시 한번 사봤어요. 그때 팔고 이익 내고 파셨나요? 그때도 손해보고 팔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게 손해놓은 종목은 이제 아쉬우면 또 접근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문제. 이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을 먼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해서 매출액이 2017년도 넘어갈 때, 흑자 전환하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좀 뛰었습니다. 2천억 정도에서 2,800억,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어졌으면 상당히 좋았겠죠. 근데 2018년도에 넘어오면서 보시면 매출액이 1,600억으로 굉장히 급감하게 되고, 실적도 상당히 좀 나빠집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우리 개인들이 좀 많이 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나오는 레포트나 뉴스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많습니다. 뭐 간편식부터 해서 지금 시장 업종이 성장한다, 섹터가 성장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데 실제적인 매출을 보시면은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식품주가 지금 이제 좀 양극화 현상을 좀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시세가 한번 10월 전에 크게 난 이후에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면서 상당히 좀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직전 저점 근처 여기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서 매수하셨거나 그 전에 직전 저점 좀 찍고 매수를 하셨는데 저점에서 매수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이제 저점으로 형성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림은 지금 이제 반대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저항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오래 들고 계신다고 하셔도 시세가 좀 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지지선도 아직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이전에 지지선을 좀 이제 확보한다고 하면 2,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00원 정도를 지지선을 놓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지지가 된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400원 지지선으로 하고 매수한 가격은 3,000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은 2,750원부터 이제 매물대 좀 걸립니다. 그래서 2,750원 정도를 1차적인 청산 가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00원 지지선으로 2,700원대부터 이제 좀 올라오면서 비중을 좀 줄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식품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식품주가 이제 주가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현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가고 기존에 있던 식품업체는 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식품업체들이 유통 채널의 변화를 굉장히 컸기 때문에 화장품주와 식품주는 지금 현재 유통 채널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면세점품으로 들어가야 되고 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유통 채널이 새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면식품은 중국 쪽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이렇게 유통 채널이 바뀌는 쪽이 유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주는 이런 유통 채널이 좀 좋은 사면식품 같은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이 2,750원부터 반등 시 청산 가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매수하셨는데 아쉬움이 좀 계시겠지만 이런 종목은 연초에 또 시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CJ 시푸드에 대한 해답을 좀 모색을 해드렸는데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카카오톡 오픈 세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또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카톡방에 저의 이 조그만 모자가 앙증맞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와에게 이렇게 칭찬을 좋은 말씀을 도와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순서는 저희가 또 카톡방을 봐드리는 순서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지환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접수가 되어 있나요? 네, 카톡방에 접수된 종목 일단 1번 종목 현대건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업황 자체는 굉장히 뭐 좋지가 않습니다. 건설업종 자체가 지금 평균 등락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부동산과 관련된 계속해서 규제가 나와 있고 해발 모멘텀이 좀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닥을 좀 잡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에서 바닥이 좀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바닥이 조금씩 신뢰성이 높아갑니다. 이제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해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건설업체는 상위 업체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상위 5개 업체의 이제 건설업종을 보신다면 보셔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해발 이슈, 특히 이제 중동발 건설 모멘텀이 내년 초에 좀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시면 사우디가 아람코 상장을 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이렇게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돈을 자국의 인프라 구축과 뭐 건설, 뭐 관광 이쪽으로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발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체는 중소형 업체들은 주가가 상당히 답보 상태를 겪을 거고, 상위 5개 업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업체들은 주가의 반등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매물대가 48,000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그림은 이건 조정을 좀 지금 120선 위에 첫 조정이기 때문에 받고 떨어진 위에 봐도 불쳐서 올라가면 위쪽에 48,000원이 1차 목표가가 됩니다. 그래서 48,000원을 1차 목표가를 잡는데 절반 이상 청산하십시오. 왜냐하면 비중이 70%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48,000원대에서 절반 이상 청산을 하시고, 이 돌파 이후의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향후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48,000원대 가시면 절반 이상 청산, 청산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해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일단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볼 종목은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화됐던 종목인데요. 아마도 한 이틀간 가장 많이 오르내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전칼인데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100원에 사셨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고점에서 완전히 물려 계셨죠. 전체적으로 그림이 상당히 좋게 올라가다가 이번 상승으로 모양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지분 싸움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죠. 남매 분쟁에 의해서 지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보시면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나오면서 위에 차익 매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물론 계속해서 이슈화 되면서 반락 이후에 반등을 또 한번 줬다가 반락 이후에 반등을 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는 55,500원을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빠져나온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밑에 지지선이 37,000원으로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따라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37,000원으로 드리고요. 반등 주고 올라왔을 때는 46,000원 정도에서 청산하실 걸 권하는데, 아마 예상되는 그림은 여기서 하락 이후에 조정 이후에 이런 반락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37,000원으로 하시고요. 청산 가격은 목표가 매직 가격에 조금 못 미치는 4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 종목은 현대제철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32,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철강 가격이 최근에 이제 반등을 줬지만 현대제철은 반등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32,000원 매수한 가격에서 밑에 지지선은 3만원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을 36,000원으로 드리고 36,000원 이후에는 종목 교체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목들, 카톡방에 올려주신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의 상담도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신상교님께서 카카오톡방에 찾아오셔가지고 현대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고, 초코파이님께서도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반갑고요. 참두루님께서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좀 만족이 되는 상담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일단 다음 상담 하나 더 카카오톡방에서 본다고 하는데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FR 23,500원에 20%, 아이디가 이응이세요. 이응 하나 적어주셨는데 HFR 어떤 종목인지 일단은 우리 이지환 전문가를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5% 가까이 내렸거든요. 이 종목 분석 좀 도와주실까요?
예, 이 종목 먼저 이제 좀 펀더멘탈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소형주고요. 매출액이 1,000억대로 좀 적은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지금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1,300억대에서 1,700억대까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줄다가 다시 올해는 갱신하면서 실적은 큰 폭으로 좀 좋아지는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매수한 가격이 23,500원이고, 지금 이제 그 위에 올라왔는데도 차익 실현을 좀 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고 봐도 되는 부분이 좀 있으셨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요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이제 바닥은 계속해서 위쪽에 고점을 갱신하면서 120선을 따라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고점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락 이후에 다시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번 같은 경우는 이런 매물대가 있을 때 절반 정도를 청산을 하시고 내려오면 절반을 다시 매수해서 메꾸는 방법을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좀 전에 보신 대로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가격이 아마 120선에 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 좀 밑에 내려와 있는 22,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가격이 28,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는데 28,000원대 정도에서 절반 정도로 청산을 하시고요. 절반 물량만 들고 28,500원 돌파까지 보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HFR 지지선은 22,000원, 목표가는 28,500원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선창산업.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시죠? 예, 8,000원에 50%요. 8,000원에 50%요? 네네. 매수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혹시 그럼 장 마감 후에 기사를 보셨나요, 어머니? 예? 그 자사주 처분 기사를 보셨어요? 안 반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응 전략을 단단하게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이주환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오래 들고 반갑습니다. 계셨다 그렇죠. 네네. 비중도 50%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예? 자, 이 종목 우리가 조금 보면은 주가가 왜 이렇게 밀리는가를 좀 보면 실적을 일단 좀 보시면 2017년도에 6,200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이때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139원 이익이 있다가 2018년도에 보시면은 매출액도 좀 줄었고 적자 상태에도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실적이 이제 좀 좋아야 되는데 문제 이제 올해 실적까지 안 좋으면 이제 3년 연속 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경향이 좀 가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3년 연속 이렇게 적자가 깊어지는 회사는 일단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펀더멘탈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 흐름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작년 5월달, 6월달에 시세를 한번 낸 게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이 이제 이런 패턴을 좀 많이 겪고 있죠. 5월, 6월달에 고점을 한번 만들고 그 뒤에 다시 9월달에 반등을 좀 더 정리매매가 들어왔죠. 이렇게 정리매매까지 들어오고 나면 이제 이 종목은 시세가 이제 거의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120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하향을 하는 거죠. 120선을 넘어가야지 이제 상승의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는데 정리매매가 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기운이 없는 거죠.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밑쪽에 일단은 하락폭은 크지 않아요. 이제 웬만큼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잡은 저점 4,050원 밑에 4,000원을 좀 지지선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4,000원에서 올라갈지 옆으로 갈지 보면 상당히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4,000원에서 위쪽으로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가격은 4,900원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8,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4,900원 정도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보유를 지금 하고 계시고 밑에 지지선이 4,000원 정도에 있으니까 좀 보유를 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900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4,900원 정도에 갔을 때 저희 프로그램에 한 번 더 문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봐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목표가를 상향할 수 있는지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4,000원 지지선으로 해서 일단 4,900원 정도의 1차 목표가를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비중을 이렇게 너무 한 분 종목에 절반씩 이렇게 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상당히 안타깝지만 좀 힘을 내시고 4,900원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네. 네, 선창산업 지지가는 지지선은 4,000원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4,900원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죠. 전화 연결인데요. 시청자님 바로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대한항공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25,000원에 40%. 아, 그러면 지금 손실은 아니시네요. 좀 길게 들고 가실 건가요, 어머니? 글쎄, 제가 보기는 한 35,000원 보는데 어때쯤 하면 되는데. 세워둔 목표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좀 조정이 나와서 35,000원까지 그냥 보유를 하고 가도 괜찮은지 이주환 전문가 연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우, 반갑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거 35,000원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글쎄, 다른 데서 하도 많이 저기 해가지고 이거는 매수도 상당히 잘하셨고 35,000원도 상당히 가능한 가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1차 목표가로 잡았으면 충분할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네. 사실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남매 분쟁이 나온 게 느닷없는 사실 한 방이다 그렇죠. 올라갔을 때는 기분 좋은데 사실 지나고 보면 이게 굉장히 악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런 일만 없었으면 35,000원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 나왔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좀 보셔야 되겠네요. 이제 아래쪽에서 상당한 하락을 겪은 이후에 바닥을 상당히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기간 조정 양상을 거쳤고 120선 한번 넘어갔다가 내려온 이후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첫 번째 120선 좀 보내주고 두 번째를 잡으면 상승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려서 상당히 좋은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은 35,000원 선까지 좀 보는 게 무리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이제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이 대한항공은 크게 보면 이제 사업부로 세 개를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항공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LCC 저가항공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호텔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조현태 회장이 하고 그다음에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장녀가 그리고 LCC는 자녀가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터졌다 그렇죠. 이게 터진 이유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호텔은 장녀 쪽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누가 이제 예상을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근데 최근에 이제 한진이 어떻게 나왔냐면 대한항공이 재무적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호텔을 일단 매각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어느 정도 뉘앙스를 비웠죠. 그러니까 이제 장녀 입장에서는 이제 느닷없이 맞은 거기 때문에 이제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랐는데 오늘 뭐 당연히 대발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안타깝지만 가만히 계셨으면 35,000원까지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대발락이 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5,000원 지지 가격에서 조금 시간을 좀 기다리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락이 다시 26,000~27,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은 견디시고요. 2차적으로 상승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요번에 상승한 29,000원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9,000원이 돌파가 되면 다음 번 상승에서 29,000원 돌파가 되면 35,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가격이 딱 목표가로 잡을 수 있고요. 이번 반락 이후에 다시 29,000원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매수 가격이 25,000원이니까 일단 거기서 차익 실행 빠져나오세요. 그 뒤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29,000원이 돌파가 되면은 35,000원까지 보시고요. 29,000원 넘어가지 못하면 그 가격에서 차익을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하셨습니까? 29,000원에 안 넘어가면은 팔아라 말이래요. 네. 예, 좀 알겠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일 없었으면 35,000원까지 갈 주시겠는데. 네, 저도 다른 삼성전자사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거 35,000원 보고 사놨는데. 네, 저도 좀 안타까워요. 이런 일만 없었으면은 상당히 좀 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괜히 29,000원에 매물이 좀 쌓였다 그렇죠. 그래도 수익권에서 매수를 잘했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29,000원 가격대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나중에 쉬었다가 29,000원 가격대 왔을 때 좀 궁금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손실이 아니시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장부터는 29,000원 돌파가 나오는지 잘 지켜보시고 전략대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전화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그 하나투어인데요. 네. 제가 좀 가격이 좀 높이 사줬어요. 먼저는 이게 좀 근락이 괜찮았던데 갑자기 막 떨어져 버렸거든요, 밑으로. 맞아요. 네. 예, 하나투어를 제가 68,000원에 샀는데요. 네. 예, 그 비중은 20%고 네. 예, 68,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제가 좀 너무 답답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어요. 일단은 오늘 또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매수가 회복이 가능한지 이지환 전문가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안타깝다 그렇죠. 사실 이 종목 좋은 종목이고 펀더멘탈도 원래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대외 이제 우리 정치 경제적 여건이 좀 바뀌면서 폭탄을 맞았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은 그전에, 불가항력적입니다. 예. 많이 좋아졌을 때 저거 좋게 봐갖고 샀었었는데 이거 사서 몇 번 수익 내고 팔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예, 조금 괜찮은 좀 괜찮은 가격이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밑으로 예, 뭐 어머니- 낙지가 떠갖고 막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이제 요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생각한 방향과 좀 다르면 손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손절을 좀 하시고 여기서 다시 사셨으면 좀 더 편안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상담도 많이 했고 추천도 많이 드렸는데 추천 가격이 한 48,000원 정도에 추천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올라오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저점을 잡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승의 기운이 좀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주가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잡은 가장 큰 이유가 이 구간에서는 펀더멘탈 상으로 더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좀 받고 중국 사드부터 이렇게 매입하는데 뭐 여기 가격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객 취소율 일본 취소율이 이미 9월달, 8월달, 9월달 넘어오면서 90%를 넘었기 때문에 더 취소할 것도 없습니다. 더 실제 나빠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보유를 일단은 계속 하십시오. 보유를 좀 계속 하시고 매수하신 가격 68,000원 요 가격대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시간은 좀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 한 1분기 정도 이상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1분기 이상 가지고 계시면 여기 정도까지 반등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가격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보유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68,000원이면 미련 없이 나오세요. 이 가격대는. 예, 그래야죠. 예. 예, 나오고 이제 기간은 내년 한 3월, 4월 정도까지 좀 잡으세요. 조금. 예, 그 정도면 예. 기다려서 충분해요. 예, 그때 가서 가격이 이제 그 비슷하게 오시면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예, 바닥을 잡고 지금 상승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까지 좀 보유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네. 대표님, 그러면 좀 이 시점에서 그 좀 추가 매수를 조금만 해보면 안 될까요? 아니요,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길게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게 드리는 이유가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좀 더 크셨으면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좀 비중 줄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은 그나마 비중을 잘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투어 매수가 회복 가능하다라는 답변 드렸습니다.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랄게요. 손실을 좀 만회하시고 그때 가서 매수가 도달했을 때 또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 상담인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6856님의 종목입니다. HLB를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20% 많이 담지는 않고 계시는데 일단은 어제 참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인데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쪽에 악재가 있어가지고 좀 너무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오늘만 8% 가까이 내렸는데 잠깐의 조정인지 HLB를 좀 어떻게 보고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주환 전문가님.
네, HLB는 뭐 워낙 우리가 상담도 많이 해드렸고 워낙 이슈화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모멘텀과 관련해서 뭐 이 부분만 얘기해도 뭐 오늘 밤새울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일단 빠져나온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그렇게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반등 시마다 바로 이제 빠져나온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밑에 아래쪽에 9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지지선을 가지고 좀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등했던 이유가 있었고 급락했던 이유가 있었죠. 임선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이제 충분히 좀 보시면은 지금은 지금 12월 달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행보하면서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이 종목이 뼈아픈 이유는 어제 오늘 모습이 좀 상당히 뼈아픕니다.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하락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거래량을 지금 좀 죽이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행보 구간 이후에 돌파가 나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은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지금 꺾여 들어오는 자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목표했던 매수했던 가격이 11만 원대 조금 밑에 한 10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일단 바로 정리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이라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반등 시에 바로 정리하는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지선이 지금 아래쪽에 9만 2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하방이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9만 원으로 10만 5천 원 근처에 왔을 때 빨리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HLB 속상하시겠지만 전략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8197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피롭틱스 121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오늘 비중 20% 실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종가를 보니까 오늘 3% 가까이 하락세가 나왔는데 역시나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또 밑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이나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양은 상당히 이제 매수할 만한 자리에서 사실 매수하신 건 맞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주제와도 좀 일정한 부분이 있는데 매수할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밀려 내려와 버렸죠.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7월 달에 한번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세 번째 상승이 나올 때 이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눌림 주고 세 번째 상승 나올 때는 이 종목이 그려지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돌파 위에 눌리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 자리는 한번 좀 매수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맞는데 문제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 종목은 이제 빠져나올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돌파를 보고 아마 매수를 하셨으면 돌파 위에 눌려질 때 다시 재반등 줄 때 이 목표가 매수했던 가격에서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이 종목은 좀 빠져나오시지 못했죠. 그래서 그림은 좀 달라졌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을 보시면 좀 안타깝지만 지지선이 8,600원 정도로 상당히 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제 8,600원 정도까지 지지선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 반등을 줬을 때는 지금 매수한 가격 1,200원을 목표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6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을 주면 1,200원 목표했던 가격 근처에서 빠져나오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가장 큰 이유는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1,200원부터 위쪽으로. 그래서 8,600원 지지선으로 1,200원에서 빠져나오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피롭틱스 마지막 상담이었고요. 지지선 8,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00원 부근에서 빠져나오자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배트맨 3부에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혹시라도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지환 전문가의 카톡방에서도 해결을 해가실 수가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이전에 나는 꼭 답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코너죠.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요, 저가 매수의 비법, 저가 매수를 좀 다가가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오늘은 고점 돌파 매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부터 빨리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이제 상담하면서 계속 말씀 좀 드렸던 대부분의 상담하신 분들의 한 80%가 저점에서 매수하거나 혹은 고점 돌파를 보고 매수를 하십니다. 어제는 이제 저점 매수에서 약간 우리가 신뢰성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역의 경우죠. 이제 고점 돌파했을 때 우리가 좀 신뢰성을 찾는 경우인데, 사실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부분만 더 짚어보면 된다라는 부분인데, 고점 돌파는 저점 매수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고 최고가에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뢰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점 매수는 우리가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직전 고점이 이렇게 있으면 직전 고점에 돌파할 거라고 예상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한 이후에 살짝 눌린 이후에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요 그림을 기대하고 이제 이쪽에 매수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역시 이제 파악할 때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평을 보고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그래서 2평이나 2평의 기울기를 보고 이 위치를 지금 내가 들어가는 위치가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전 고점에서 수급을 항상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특히 중대형주는 어제 보신 것처럼 수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점을 형성한 세력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 기관인가, 외국인가, 개인인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조지표, 특히 이제 추세지표에서 어떤 영향이 되는가. 우리가 가미도나 가미소 지표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고점 돌파 개연성이 높겠다라고 반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조지표에서 가매수가 좀 지속되는가, 이 지속되는 종목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역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을 좀 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역시 우리가 고점을 판단할 때 이 직전 고점이라는 부분이 어느 쪽에 형성되어 있는가 부분은 조금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제 만들었던 부분과 이제 반대되는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직전 고점이 형성되어 있던 부분이 과연 추세 저항점, 어제 말씀드렸던 추세 지지점 정도 되는 추세 저항점이냐, 혹은 그냥 단순하게 박스 상단이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추세 저항점이라면 여기는 상당한 매도 세력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든다면 공매됐던 부분 세력들이 여기를 자기들의 지향점을 잡는다면 여기가 뚫려버리면 급하게 한매가 들어오면서 추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세 저항점을 찾는 거죠. 반대로 박스 상단이라면 박스 상단은 얼마든지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고점을 돌파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오고, 고점을 돌파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들어오고, 고점을 돌파했다고 생각하고, 박스 상단은 뚫고 올라가 봐야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매수하는 자리가 추세의 저항점이 되는지 단순히 박스 상단인지 정도를 어제의 저점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반대의 경우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곳을 뚫고 올라갔을 때 얼만큼 시세가 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은 딱 하나죠. 추세 저항점을 찾는 겁니다. 추세 저항점을 돌파를 시켰을 때 시세가 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저항점이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주체가 개인이라면 신뢰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주체가 개인이라면.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대량의 거래량 혹은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뭡니까? 대량의 손바뀜이 확인이 돼야지만 추세 저항점으로서의 좀 신뢰성이 있는 거죠. 이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뚫으면 시세가 크게 난다는 거죠. 이 저항이 약하면 뚫어봐야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 지표가 고점 돌파 사인이 나오면 더 좋다. 변동성 지표보다는 추세 지표에서 좀 신뢰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급과 함께 이 자리에서 대차 잔고가 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돼. 추세 저항점으로서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보시면은 자, 요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직전 고점에서 좀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고점을 뚫고 들어왔는데 2평을 보시면은 121선을
넘어오고 120선 돌파 이후에 한번 눌렀다가 다시 좀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파할 때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상당히 물량을 좀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돌파가 될까 안 될까라는 부분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신다면은 돌파의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자리가 돌파가 되고 나면 상당한 상승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올해 최고의 대장주를 보는 KMW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초창기에 상승할 때 모습인데,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격대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을 이후에 보시면은 상당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잘 들어와 있고 위쪽에 지표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가매수가 이어지는 구간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고점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매수가 이어지면서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암시를 좀 주는 거죠. 우리가 저점에서 거꾸로인 경우에 매수를 하면 안 되듯이 고점에서 거꾸로인 경우에 뭡니까? 매도를 하면 안 된다.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지표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박스 상단인 경우를 좀 보면 개인이 만드는 고점에서 좀 전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좀 없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고 손바뀜이 없다라는 거는 거래량도 좀 줄어들 개연성이 좀 상당히 크고 대차장구의 변동도 없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손바뀜이 적다라는 거고 변동성 지표가 계속해서 고점 저점을 행동하는 부분이 반복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박스권 상단인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내가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주가의 상승폭이 얼마나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을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의 제한점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을, 박스 상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박스 하단에서 상단 정도 되는 요 폭만큼 정도밖에 가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대부분은 살짝 올라갔다가 꺾이는 경우가 많고 많이 가더라도 이 등락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점에 저점 매수와 달리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는데 갈 수 있는 거리가 요거밖에 안 된다라면 굳이 우리가 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고점 매수는 그만큼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이 형성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좀 트릭인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불로 이제 오늘 좀 트릭이 섞여 있는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직전 고점에서 돌파 시도가 날 때 거래량도 괜찮았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도 좀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은 자세히 보시면 돌파 이후에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돌파 시도에 매도해야 하는데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좀 매수 부분이 좀 들어오면서 돌파 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물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사실 돌파 위에 내려갈 때 상승할 때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더 매수를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좀 약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해 볼 만한 자리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돌파 이후에 우리가 매물대를 해소했기 때문에 그려지는 그림은 상승 이후에 약한 조정, 그리고 이평들이 전부 다 돌파 위에 이렇게 상승적으로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돌파 위에 행보를 하게 되죠. 고점이 오히려 형성되면서 계속해서 행보를 하게 되고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거래량이 이탈할 시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 좀 앞에 그림과 좀 다른 부분이 보입니까? 앞에 쪽은 위쪽이 어떻게 됐어요? 돌파 이후에 이 행보하는 구간에서 가매수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지금 같은 모습을 보시면 가매수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이후에 그리는 그림이 이게 아니라 충분히 이제 요 그림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보조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암시를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맞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 매수 같은 게 이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저점 매수하고 다르게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돌파해서 보고자 하는 이 지점이 과연 추세의 저항점으로 강한 저항선이냐. 강한 저항선을 뚫어야 그만큼 시세가 크게 난다. 박스 상단 정도를 뚫어봐야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다. 상단과
장점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여러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씩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걸 모으면 전체적으로 결론을 좀 내면 이게 과연 장점인지 박스 상단인지 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돌파 매매라는 부분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좋아하시는데 어제 오늘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과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과 고점에서 매수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경우와 고점 돌파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뭐 거의 80~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도 이제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얘기하고, 물론 추천하시는 분들이 악의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죠. 저점이 지점될 것이고 고점이 돌파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항상 예측일 뿐이지 맞지 않잖아요.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든 고점 돌파 매수든 예상과 다르게 갔을 때는 반드시 손절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점에서 이탈했을 때 내가 어디에 손절할 것인지, 고점 돌파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돌파가 되지 않으면 어디서 손절할 건지, 손절 라인만 분명하게 세우시면 어느 쪽이든 다 매수가 가능하다. 그 시세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어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보조지표들을 좀 활용해서 보시면 충분히 유의성이 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잘 세우고 전략을 세우면 이런 부분 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저점 매수, 고점 돌파 매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점 돌파 매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강의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2부에도 시청자분들께 알찬 정보를 제공해드린 이지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필요한 설명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보충적인 내용이 듣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7글자 검색하신 후에 무료 카톡방 입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행복한 휴일,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